네, 안녕하세요. 국어 좀 아는 언니 국리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문의 변동과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사실 의문의 변동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문제죠. 사실 그 전 영상은 대충 스루하셔도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의문의 변동은 꼭 반드시 아셔야 된다. 자, 의문의 변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 첫 번째가 여기는 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체입니다. 교체는 뭐예요?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의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은 학문외과가 많이 보여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학문이죠. 이응이죠. 받침이. 근데 우리가 학문에 힘쓰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문에 힘쓰자. 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항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받침이 이응으로 변한단 말이야. 기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항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 엉덩이에 달린 거. 그걸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있던 기억이라는 의문이 이응으로 바뀌는 거, 이게 바로 교체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의문의 변동에 해당하는 친구는 뭐가 있느냐? 탈락입니다. 탈락은 어렵지 않겠죠? 원래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발음을 하면서 갑자기 발음을 안 하게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틀리는 걸 싫어하는 뭐랄까요? 맞춤법 실수 중에 하나가 빨리 나 이거예요. 빨리 나 이런데 이거를 이렇게 쓰는 애들이 있어. 빨리 나 감기 걸렸어? 빨리 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히읗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건 이제 뭐예요? 애를 낳다 할 때 그 낳다죠. 네, 이 애를 낳아로 그냥 해봅시다. 빨리 애를 낳아봐. 그래서 애를 낳았어. 중요한 건 이 애를 낳는데 이 히읗을 갖다가 발음을 하냐 이거지. 이걸 누가 연음을 해가지고 나하 이렇게 발음합니까? 이거는 빨리 나라고 발음을 하죠. 그러니까 히읗을 발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바로 탈락이에요. 어렵지가 않겠죠? 근데 이것만 있느냐? 심지어 표기에도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아드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아드님은 뭐예요? 누가 봐도 아들이라는 말에다가 높이기 위해서 님을 쓴 거죠. 근데 이때 리을을 발음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할 뿐더러 표기에도 반영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이때 리을 탈락이 일어난 거야?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뭘 했어요? 교체하고 탈락을 했겠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 첨가입니다. 첨가도 쉽겠죠. 원래 없었어. 아무것도. 그랬는데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아래에 사람이 이빨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빨은 이제 동물을 나타내는 거고 이죠. 이. 그래서 아래에 있는 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래 플러스 니를 쓰게 되는데 이때 니에다가 우리가 뭘 써요? 아랫니 해가지고 사이 시옷을 쓰게 되죠. 그럼 원래 이 시옷은 없었던 건데 이 합쳐지게 되면서 합성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여기 사이 시옷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아랫니. 이게 바로 첨가입니다. 원래 시옷이 없었는데 발음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옷이 첨가가 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마지막입니다. 축약이에요. 축약은 어렵지 않습니다. A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고 B라고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한꺼번에 발음이 되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합쳐지면서 C라는 의문으로 발음되는 것이 축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생일 축하해 라고 했을 때 이 축하입니다. 축하. 그래서 축하 같은 경우에는 치읓 키읔 우리가 축하 이렇게 보내기도 하죠. 이 축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축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기억이라고 하는 애랑 히읗이 만났더니 이것이 뭐가 된 거예요? 기억이 된 거예요. 즉 기억이라고 하는 기억이라는 의문과 히읗이라고 하는 전혀다른 두 의문이 만나서 키읔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문으로 줄여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축약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 일어났을 때 교체가 되거나 뭐 이런 경우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진 않거든요. 근데 탈락이 되면 줄어들게 되고 추격이 되면 줄어들게 되는데 추격과 탈락을 근데 구분을 잘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그 4가지 현상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우리가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지금 할 것은 의문의 변동 중에서도 교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교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칙 중에 하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현상은 음끝, 줄여서 음끝이라고 앞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음끝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받침, 즉 종성에 7개의 자음만 올 수 있는 현상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녀 다리만 보여 혹은 가느다란 물방울 뭘로 외워도 상관없다 그랬죠? 어찌됐든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에 해당하는 소리만 받침에서 난다 이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히읗이나 받침 중에서 뭐 치읓이나 뭐 쌍시옷이나 이렇게 온다고 해서 실제로 그 받침을 발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녀 다리만 보여에 해당하는 7 자음 중에 하나로만 발음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쓰나 이걸 우리가 다 뭘로 공통적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발음한다. 이게 음절의 끝소리 현상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음동하다. 자음동하는 무엇이냐? 2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군요. 첫 번째는 비음화입니다. 그럼 비음과 유음이 무엇이냐 하면 비음과 유음을 합치면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전 영상에서 울림소리는 꼭 외워야 된다 하면서 노랑 양말로 외우거나 아로나민으로 외우라고 했는데 이 노랑 양말 중에서 우리가 코에서 나는 소리를 비음이라고 합니다. 비음. 우리가 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죠. 그 비예요. 그리고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것을 유음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고맙게도 세종대왕님께서 유음은 누가 봐도 흐르게 만들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그래서 유음은 진짜 흐르게 생겼어. 리을이에요. 리을. 정말 흐르게 생겼죠? 그래서 리을이 유음입니다. 나머지 리을을 제외한 니은과 이응과 미음은 비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음화는 무엇이냐?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인 걸로 변하는 현상이 비음화입니다. 어렵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예리가 3가지가 있는데 반물을 봅시다. 반물. 이 반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밥물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라 반물 이렇게 발음이 돼요. 즉 비읍은 원래 뭐가 아니었어요. 노랑 양말이 아니었잖아. 그랬는데 이것이 뭐가 됐어요? 미음이 된 거죠. 근데 미음은 뭔데? 노랑 양말이잖아. 비음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이 됐네. 그래서 비음화예요. 그럼 국물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국물. 그래서 우리가 기역이라고 하는 비음이 아닌 것이 미음이라고 하는 누구를 만나? 비음을 만나서 얘가 이응이라고 하는 비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즉 기역이 이응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섭리가 있어요. 섭리. 이것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발음이. 일단은 섭리니까 얘가 뭐가 됐냐면 비읍이 얘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쨌든 얘가 뭐가 돼요? 섭리가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리을이 뭐가 아니야. 비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노랑 양말이긴 한데 얘는 비음은 아니잖아. 얘는 유음이잖아. 근데 비음이 아닌 것이 이 앞에 뭐를 만났어? 미음을 만났어. 그러니까 얘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됐거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냐면 섭리가 돼요. 실제 발음해보세요. 이거를 섭리가 아니고 섭리도 아니고 섭리로 발음하잖아. 섭리. 그 방탄소년단 노래 중에 우주의 섭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가사가. 거기도 보시면은 걔네가 섭리로 발음해요. 제대로. 응?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섭리가 이거 중요합니다. 섭리. 이 섭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된 거라고? 이 비읍이 뒤에 있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은 어쨌든 뭔데? 울림소리니까 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얘가 뭐가 됐다고?
미음이 됐어요. 그래서 미음이 돼서 섬리가 일단 됐는데 이 미음이 비음이란 말이야. 근데 이 비음이 아닌 유음이었던 리을을 만나게 되니까 얘가 변해 또. 그래서 뭐가 됐다고? 니은이 됐다고. 그래서 얘가 섬리가 된다고. 섬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비음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다음에 유음이 아닌 것이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변하는 현상. 즉 리을이 아닌 것이 리을의 영향을 받아. 근데 이건 어렵지 않아요. 리을이나 리을이 이 리을이 되면은 이게 다 유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진리. 이건 뭐예요? 신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이것도 많이 나오죠. 칼날 같은 경우에 이게 뭐가 돼요? 칼날. 이렇게 되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국의음어가 있어요. 국의음어는 어렵지 않은 게 국의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국의음이 무엇이냐? 국의음은 지읒과 치읓입니다. 그러면은 국의음으로 변한다는 얘기는 국의음이 원래 아니었다가 국의음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어렵지가 않고 디귿과 티읕이 이모음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디귿과 티읕이 지읒과 치읓으로 변하는 현상.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디가 있죠. 이걸 누가 귀엽게 구디라고 발음합니까? 구지라고 발음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야. 가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거를 가티 이렇게 귀엽게 뭐라는 거야. 발음하는 애가 있어 없어? 없지. 물론 그런 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티읕이 뒤에 있는 이 모음을 만나 가치가 되잖아. 가치. 그래서 옛날에 내 남자친구의 회사 슬로건이 가치의 가치였나? 뭐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가치의 가치. 이렇게 됐다. 이게 바로 국의음화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요? 이 이모음이 만나는 거는 갖다가 이 이모음이 만나는 거를 이 이모음이 있잖아? 실질 형태소가 되면 안 되고 형식 형태소여야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시골 집에는 논이랑 밭이랑 다 있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때 이랑은 그냥 이렇게 세는 거란 말이야. 조사란 말이야. 조사. 그죠? 보조사란 말이에요. 논이랑 밭이랑 다 있어 할 때는 이거를 논이랑 밭이랑이라고 밭이랑이라고 발음을 해요. 그래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국의음어가 일어난 거죠. 티읕이 이 모음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서 농어촌에서 듣고 있는 친구들 밭이랑에 대해서 알 거예요. 밭이랑 밭이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요. 저도 옛날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이게 튀어나온 게 이게 바로 이랑이에요. 이랑.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죠. 그러면 얘는 국의음화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밭이랑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돼요. 논이랑 밭이랑 있어요 할 때는 그때 그 이랑은 실질적인 뜻이 없는 조사니까는 우리가 밭이랑이라고 국의음화가 일어나. 근데 이때 이 이랑은 실제 발음이 실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밭 플러스 이랑이라고 하는 어떤 합성어예요. 이건 이제 합성어이기 때문에 실제로 밭이랑이라고 발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아까 전에 밭이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밭이랑이 되는 겁니까? 또 궁금할 수가 있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우리말이 하나라도 껴있는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니은 소리가 더 날 때 니은이 더 난다라고 하는 이상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니은을 일단 덧붙입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밥 플러스 니랑이 돼요. 근데 얘가 니랑이 됐으니까 일단 중요한 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가 그녀 다리만 보여만 발음이 다 해야 되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디귿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 밥 플러스 또 니랑이 되겠죠? 근데 밥 플러스 니랑은 기껏 만들어놨는데 디귿이 뭘 만났어? 니은을 만났어. 이거 뭐야? 비음하지? 그러니까 이거 뭐야? 밭니랑이 돼야죠. 그래서 이거 옛날에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애들이 많이 틀렸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된소리 대기가 있어요. 된소리 대기는 어렵지 않아요. 된소리 대기는 두 개의 안울림 소리, 즉 울림 소리는 뭐밖에 없었죠? 노랑 양말. 그래서 노랑 양말을 제외한 안울림 소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뒤에 안울림 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보통은 구두버섯조가 구두버섯조로 만나면 그러면 된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따가 되죠. 그리고 얘는 일단 음절의 끝소리 규칙 때문에 일단 얘가 디귿이 되고 지읒이
그리고 이것이 디귿이 영향을 줘서 맞다. 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다음 시간에 그럼 이걸 확인하는 문제를 풀도록 하고 다음에 확인하는 문제는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